여러분의 따뜻한 메시지에 감사드립니다. 자, 콘테 감독이 이런 메시지를 인스타에 직접 올렸습니다. 걱정했던 담낭염 수술이 잘 끝난 것 같아요. 빠르면 2주, 늦어도 한 달 정도 결장 예정인데 그동안은 크리스티안 스텔리니 코치가 벤치에 앉아서 팀을 지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고 해도 뭐 관중석이나 뭐 바깥쪽에서 계속 지시를 내리겠죠. 안녕하세요, 볼리팀 성욱입니다. 손민수가 연속골에 도전합니다. FA컵 프레스턴전에서 멀티골을 터뜨리면서 팀의 16강 진출을 이끌었던 손흥민 선수, 모처럼 웃음을 되찾은 자, 겨울이적 시장이 끝난 뒤에 맞이하는 첫 경기인데요. 맨시티전 아주 중요한 경기입니다. 하지만 이 경기 앞두고 이적 시장 간단히 정리를 좀 해보면 토트넘이 아주 대단하진 않을지 몰라도 꽤나 분주한 겨울 이적 시장을 보냈습니다. 막판에 어쨌든 이 콘테 감독이 담낭염 발병 사실 수술 때 오르는 또 소식이 전해지면서 굉장히 좀 어수선한 분위기이긴 했습니다만 어쨌든 이적 시장에서 중요한 선수를 2명을 영입을 했습니다. 팬들이 볼 때 가장 보강이 필요해 보였던 자리는 센터백 얘기는 하죠. 근데 현지 보도를 보면 애초부터 이 자리 영입에는 뭐 아무 시도가 없었다고 해요. 자체적으로 가장 보강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것은 이제 오른쪽 윙백하고 공격 백업 이제 보강인데 이 부분에는 어쨌든 성공을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 센터백 보강 글쎄요, 이제 겨울 이적 시장에는 이 부분이 급하지 않았다고 봤다는 얘기인데 좀 의외이긴 하지만 뭐 어쨌든 콘테 감독의 판단이 가미가 됐을 테니까. 자, 공격 쪽에는 일찌감치 임대 영입이 확정이 됐던 FA컵에 나와서 데뷔까지 했고 이미 데뷔골까지 터뜨렸던 단주마 선수를 데리고 왔고요. 이 친구 굉장히 좀 인상적인 데뷔전이었습니다. 이적 시장 막판에는 오른쪽 윙백으로 뛰게 될 포로 선수를 데리고 왔습니다. 한국 발음으로 포로가 좀 여러 가지 의미가 있긴 합니다. 아무튼 포로 선수 영입 굉장히 기대를 많이 모으고 있고요. 오른쪽 윙백 2명 도어티와 스펜스가 각각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로 FA 그러니까 자유계약으로 이적을 한 도어티, 그리고 이제 스펜스 같은 경우에는 프랑스의 렌느로 임대 이적을 했습니다. 렌 같은 경우에는 지금 프랑스에서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지금 유럽 대회도 계속 뛰고 있고 좀 경험을 좀 많이 쌓을 수 있는 좋은 임대 아웃이 아닌가. 그리고 공격 쪽에 브리안 힐, 하비 화이트 역시 임대로 팀을 떠났습니다. 참 양적으로 보면 좀 많은 보강이 됐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어쨌든 좀 더 좀 주전으로 확실히 도약할 가능성이 있는 또 여러 가지 포지션을 좀 커버할 수 있는 이런 영입을 했다. 겨울 이적 시장을 나름대로 성공적으로 보냈다. 토트넘에서는 이렇게 자평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단주마 영입 같은 경우에는 토트넘이 올 시즌에 그 예상보다 득점 루트가 상당히 좀 단순하잖아요. 해리 케인에게 너무 의존도가 높기 때문에 득점 루트가 그러니까 클레스스키를 계속 데리고 있고 임대를 데리고 와서 완전 영입 아직 못했지만 여기에 이제 히샬리송에게 정말 어마어마한 돈을 썼지만 게다가 이제 득점왕이었던 손흥민 선수도 있고 해리케인도 있고 이런 것에 비하면은 득점 루트 다변화에 실패를 한 거죠. 그래서 그런 고민을 잘 보여주는 이적 시장의 움직임인데 사실 좀 특히 이제 손흥민 선수가 리그에서 4골밖에 못 넣고 있는 것도 좀 크지만 히샬리송이 뭐 부상이 있었다고 합니다만 너무 적응이 좀 늦어요. 리그에서 빵골입니다. 이적료가 이적료 액수와 또 받았던 기대감을 생각하면 너무 부족한데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비하면은 이제 케인하고 클루스키에 대한 좀 뭐랄까 너무 좀 의존도가 집중이 돼 있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해요. 그래서 좀 단주마 선수의 영입이 전체적으로 직접적인 득점, 단주마 선수의 득점 기여도에 대한 기대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기존에 있는 선수들에게 좀 더 자극을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시킬 수 있는 일종의 그 매기 같은 역할. 매기를 집어넣어서 멀리에서 이렇게 운송되는 그 화로들이 죽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매기가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매기 역할을 단주마에게 기대하고 있는 건데 나쁘지 않은 영입인 것 같습니다. 참. 아무튼 원래는 결국에는 아스날로 갔죠. 브라이턴의 전천후 공격수, 유사시에는 윙백으로도 1인분 이상을 할 수 있는 트로사르 선수를 좀 원했다고 하는데 좀 트로사르 영입이 낫지 않았을까 싶은데 개인적으로는. 근데 계약이 18개월밖에 안 남았대요, 브라이튼에. 이런 선수에게 2,800만 파운드? 하여튼 이 정도 돈을 쓸 수 없다. 게다가 되팔기가 힘든 나이 아니냐? 이래가지고 레비가 포기를 했다라고 하는데 3천만 파운드가 안 되는 돈인데 이게 그렇게까지 거액이 아니. 그러니까 좀 경영의 측면에서 다시 팔아서 이적료를 회수할 수 있는 선수를 영입하는 것이 맞을 수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와서 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못하면은 어차피 이 정도로 얼마를 들이든 못 받는 건 마찬가지. 지금 은돈벨 보세요. 역대 최고액으로 들어가고 희사연승 마찬가지고 와가지고 그 친구들이 적응 못하고 못하면 그 이 정도 못 받는 것은 뭐 마찬가지인데 아무튼 네. 리그에서 검증된 트로사르 대신에 단주화를 데리고 온 것이 과연 어떤 네, 선택이 될 것인지 모든 것은 이제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습니다만 참고로 단주화 같은 경우에는 에버튼 영입이 거의 뭐 확정이었던 선수였죠. 네, 에버튼 훈련 장비까지 받았었고 사실상 에버튼 이적이 거의 뭐 메디컬까지 통과를 한 상태였기 때문에 근데 이 선수를 토트넘이 지금 이제 하이제킹 해온 거죠. 그 사이 이제 램파드 감독이 잘린 게 단주마가 에버튼으로 가지 않은 결정적인 이유였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굉장히 이례적인 그런 하이제킹이었고 아무튼 뭐 토트넘 이적 시장 후 첫 리그 경기 이번에 맨체스터 시티와 홈 경기입니다. 가장 관심이 쏠리는 것은 단주마도 단주마입니다. 이제 포로 선수죠. 포로 선수가 선발로 나올 것이냐. 토트넘이 과거에 카일 워커 이후에 트리피어도 그렇고 그 뒤에 뭐 오리에도 그렇고 여러 선수들이 거쳐갔습니다만은 토트넘에서 내보낸 이후에 더 좋은 성과들을 낸 케이스들이 좀 많습니다. 지금 우승한 선수도 많이 있고. 근데 이번에 포로 영입이 과연 성공으로 귀결이 될 것인지. 도어티도 실패했고 어쨌든 떠났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지금 로얄 같은 경우에도 현재로서는 폭망이고 좀 나아지고 있다고 합니다만 이런 상황에서 포로의 영입이 과연 대박으로 갈 수 있느냐. 네, 이게 좀 관심사인데 공교롭게도 포로가 맨시티 소속이었던 선수죠. 2019년 맨시티 입단을 했지만 펩 감독이 1군에서 한 경기도 안 뛰키고 계속 뭐 바야 돌리더니 뭐 스포르팅이니 이렇게 임대만 돌렸어요. 그러다가 지난 여름에 이제 스포르팅으로 이제 완전 이적을 했는데 당시에 맨시티가 이제 포로 매각에 세론 조항을 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토트넘이 임대로 이제 데리고 왔는데 완전 이적을 하게 되면 포로를 데리고 온 이적료 4,400만 파운드가 발생을 하게 되는데 그 중에서 1,000만 파운드가 맨체스터 시티로 스포르팅에서 이제 세론 조항에 따라서 주게 된다고 해요. 굉장히 좀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 맨시티하고 토트넘전에서 만나는 두 팀이. 자, 포로가 나오게 된다면 이제 오른쪽에서 뛰게 될 텐데 아마도 클루셉스키하고 홈 맞추게 되겠죠. 포로 입장에서는 자기를 데려다 놓고 쓰지 않은 옛 팀이기 때문에 뭐 존중의 마음이 있겠지만 아무래도 자기 실력을 보여주고 싶은 욕심이 더 크지 않을까요? 동기부여가. 공교롭게도 맨시티는 그 맞은편 자리에 이적 시장 센세이션이 있었습니다. 최근에 좀 부진했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세계 최고 임팩트 중 한 명이죠. 한때 펩의 전술적 페르소나이기도 했던 주앙 칸셀로 선수가 맨시티를 떠났습니다. 맨시티를 떠나서 지금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을 하게 됐고요. 이 굉장히 충격적인 이적이었죠. 최근에 아케에게 밀렸죠. 그리고 오른쪽에는 어린 루이스가 치고 올라오고 있긴 합니다만 그래도 굉장히 충격적인 그런 이탈입니다. 칸셀로 입장에서는 더 많이 뛰고 싶다는 마음, 그래서 팀에서 좀 약간 태업했다는 얘기도 있고 말이 좀 많은데 하여튼 그런 칸셀로의 결심도 대단하지만 그런 칸셀로를 내보내는 펩 감독의 용단. 게다가 칸셀로가 나갔는데도 그렇게 큰 공백이 느껴지지 않는 맨시티의 어떤 스쿼드의 뎁스 정말 대단한 팀이긴 합니다. 맨시티는 존 스톤스가 부상으로 좀 이탈을 했기 때문에 수비 쪽에 아무래도 부담이 있는 건 사실이긴 한데 선수층이 워낙 좋다니까요. 네. 토트넘 입장에서는 그래도 홈 경기라는 점에서 승부수를 던져볼 만한 그런 경기이긴 합니다. 참고로 토트넘은 맨시티를 상대로 홈에서 지금 4연승 중입니다. 2019년 챔스 8강 홈 경기 손명수의 맹활약으로 1, 2차전 우리에게는 기억이 되어 있는 그때 홈 경기 승리를 한 뒤로 2019-20, 2020-21, 2021-22 리그 홈 경기에서 지금 3연승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이 세 경기가 2대0, 2대0, 1대0이에요. 모두 무실점 승리였습니다. 이번 홈 경기 지난 2주 전 원정에서 좀 대역전패를 당했던 아쉬움을 씻을 수 있는 그런 계기로 삼을 수 있는 토트넘의 입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2주 전의 경기는 좀 토트넘에게는 굉장히 수모였죠. 내용이 그렇게 좋지 않았지만 어쨌든 전반전을 2대0 정말 개꿀로 2대0의 리드를 잡은 채로 마쳤음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로얄의 골을 넣었던 그런 경기인데 후반에만 무려 4골을 헌납을 하면서 정말 참패를 당했습니다. 특히 상대 오른쪽 공격을 맡았던 이 마레즈 선수에게 페리시치가 정말 숭숭숭 완전히 번번이 뚫리면서 좀 패배의 어떤 단서를 제공을 했던 것 아쉬움으로 남아 있는데요. 자, 이번 시합에서는 콘테 감독이 지휘봉을 잡진 않습니다만 그래도 라인업이나 전술
전술 변화 같은 부분에는 계속 좀 관장을 할 텐데 어떤 선택을 내릴 것인지, 손흥민 선수 뒤쪽에 어떤 선수를 낼 것인지, 그리고 포로 선수가 과연 오른쪽 윙백으로 선발 기용이 될 것인지 이 부분이 가장 좀 기대가 되고요. 손흥민 선수는 맨시티에게 강합니다. 16경기 7골 3도움. 옛날 활약만 있는 게 아니에요. 지난 시즌만 해도 한 골 또 뭐 도움도 2개를 기록을 하면서 굉장히 맨시티 상대로는 인상적인 모습, 또 맨시티가 지난 경기 때 어쨌든 라인을 올리는 모습 보여줬기 때문에 손흥민 선수의 이런 침투를 활용할 수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준다면 홈에서 또 한 번 토트넘이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자, 입중계 진행됩니다. 이번 주말에 입중계 저희 좀 많이 진행하는데요. 이호영 아나운서랑 같이 진행을 하니까 많이 시청을 하러 놀러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주말 뭐 이강인, 손흥민, 또 김민지 선수도 있고요, 황희찬 선수도 있고 여러 선수들 활약상 여러분과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